(8월 2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인 롯데와의 경기를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훈련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41세의 베테랑 타자 최영우와 이범호 감독 사이의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최영우는 튜빙 운동을 하면서 이범호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고 그 후 최영우는 방망이를 들고 타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범호 감독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자꾸 일찍 돌아오겠다고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최영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팀에 빨리 돌아와 기여하고 싶어하는 선수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런 모습이 감독으로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수의 건강과 팀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범호 감독은 최영우의 강한 의지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제어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영우는 올 시즌에도 기아의 주축 타자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41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뛰어난 타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즌 99경기 동안 타율 0.281, 19홈런, 93타점,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0.867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타점 부문에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6일 광주에서 열린 크티 위즈와의 경기에서 구리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윙을 하던 중 옆구리를 다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 날인 7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었고 그 이후로는 팀에서 이탈에 재활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 검진 결과 최영우의 부상 부위가 80% 정도 회복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영우는 트레이닝 파트와 상의하여 기술 훈련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수준에서 방망이를 돌리는 정도의 훈련이 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영우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다 고 강하게 주장하며 더 높은 강도의 훈련도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심지어 이범호 감독에게 아니 감독님 아프지도 않은데 왜 쉬어요? 라며 빠른 경기 복귀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범호 감독은 최영우를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감독은 아니 감독이 쉬게 해준다고 더 늦어도 된다고 하는데 선수가 저런다 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난감하다,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또 다치면 진짜 시즌이 끝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일종의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최영우의 훈련 상태를 지켜보고 트레이닝 파트와 상의를 거쳐 퓨처스리그 재활 경기 일정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두 사람 간의 열띤 토론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원래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최영우를 복귀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우는 그보다 앞선 8월 27일부터 시작되는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불과 3일 정도의 차이지만 이를 통해 선수와 감독의 시각 차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았습니다. 바로 팀의 승리와 발전이었죠. 서로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졌습니다. 최영우는 중요한 시기에 팀을 떠나 있어야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원정 때도 선수단과 동행했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후배들과 함께하며 팀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대한 빨리 복귀하고 싶어 했고 마침 자신이 느끼기에 몸 상태도 좋았습니다. 주말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해 감각을 되찾는 뒤 다음 주 SSG와의 주중 3연전에 복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범호 감독의 입장에서도 주축 타자의 빠른 복귀가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다른 측면에서 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구리 부상은 매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범호 감독도 현역 시절 옆구리 부상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느껴도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순간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부상이었죠. 그래서 감독은 최대한 천천히 단계적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관리하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최영우가 다시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의 시즌이 완전히 끝날 수 있고 중요한 경기를 앞둔 팀에게도 큰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팀이라는 큰 목표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트레이닝 파트의 판단에 맡겨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우는 점진적으로 타격 훈련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받는 신체적 부하와 몸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출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런 난상 토론을 거치면서 기아 구단 전체가 느끼는 팀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고민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성범과 김선빈이라는 30대 중반의 선수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기아에게 있어 중요한 자산이면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명타자 포지션은 일반적으로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능력이 다소 부족한 선수들이 맡게 됩니다. 수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체력 관리 면에서는 유리한 편이지만 대부분의 감독들은 고정 지명타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한 선수가 지명타자 자리를 독점하게 되면 다른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우는 이런 면에서 예외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정 지명타자로 활약하려면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확실한 공격력이 필요한데 최영우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에 나서지 않더라도 팀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뛰어난 공격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언급했듯이 시즌 99경기에서 타율 0.281, 19홈런, 93타점, OPS 0.867위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영우는 득점권 상황에서 더욱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4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3번 타자인 김도영과의 호흡도 매우 좋습니다. 올해 리그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김도영조차도 최영우의 뛰어난 타격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최영우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1루에 있으면 무조건 안타를 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타구를 자주 만들어내시는지 신기해요. 타구의 방향이나 질 모두 항상 좋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기아의 2에서 3년 후 라인업을 고려하면 이 지명타자 자리를 두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영우는 1+1년 계약을 맺고 있으며 추가 1년 옵션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팀에서 활약할 것이고 현재의 타격 능력을 유지한다면 그 이후에도 팀에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팀의 핵심 선수인 나성범과 김선빈도 1989년생 동갑내기로 FA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통해 팀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쉽게 팀을 떠나보내기는 어려운 선수들입니다. 나성범과 김선빈의 수비 범위가 좁아지고 수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두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30대 중반까지 매경기 수비를 담당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타격 능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만약 공격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반면 수비력의 하락세가 완만하게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년 정도 후에는 지명타자를 맡아야 할 선수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범호 기아 감독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두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비 포지션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성범의 경우 두 차례의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 이후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발 스타트가 과감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비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범호 감독은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성범이가 수비를 더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아직은 지명타자보다는 수비를 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선수 생활 막바지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은퇴를 했지만 햄스트링 부상 후 12년차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몸이 적응하게 되므로 내년에는 관리만 잘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성범은 아직 젊은 선수이고 최영우의 나이까지 가려면 56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본인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나성범의 수비가 일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성범은 강한 어깨를 갖고 있어 수비 범위만 조금 더 넓어진다면 수비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부상 전까지는 수비로 인해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 나성범을 지명타자로 기용하고 최영우도 가끔 수비에 나가게 하면 내년이나 후년에도 두 선수가 함께 공존하며 팀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아의 중심 타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수비력을 유지하면서 팀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전략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아 타이거즈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고차원적인 방정식과도 같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팀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 관리 능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선수 경험과 감독으로서의 통찰력이 조화를 이뤄 기아 타이거즈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기아 타이거즈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 전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선수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과 팀 내 위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사례가 리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다른 팀들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팀의 성공과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최형우, 나성범, 김선빈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열정과 잠재력이 어우러져 기아 타이거즈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기아 타이거즈는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팀의 성적, 그리고 팬들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바로 프로스포츠의 매력이자 도전일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을 이뤄내는지 지켜보는 것도 팬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